자, 오늘은 그 460강이고요. 그 교재로는 우리 교재는 158쪽이고요. 그 원본책으로는 그 164쪽입니다. 자, 화면 공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음. 자, 복희가 획 8개, 복희가 8개를 그리셨으니 지차 수액이 다만 이 여러 개 획이라는데 음요, 양요 있잖아요. 그 획, 그 짝대기 한 개, 두 개짜리. 해진 천하만사지이라. 해진 모든 걸 다 담았대. 뭘 담았어? 천하의 만물,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의 이치를 모두 다 담아냈다. 획 하나에 양요, 음요에 모든 게 담겨 있다. 이게 벌써 이제 이거 어떤 음과 양에 다 담겨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음요와 양요 그 짝대기 한 개와 두 개의 모든 이치가 다 있더라. 양이 아래에 있어서 있으면은 진께가 진화량계가 되는 것이니 진께는 움직이는 것이고 밑에서 보면 이건 많이 우리 공부했던 거죠. 진화량. 또 재상 위에 있어서 위에 있으면은 간상년 간계가 되는 것이니 간계는 그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요거 진계 간계는 계속 했던 거고 양이 아래에 있으면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고 양이 위에 있으면은 저절로 그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게 양이라고 하는 속성은 원래 위에 있는 거라고 위에 있는 건데 밑에 있으면 위로 가려고 움직이려고 거 아니야. 그래서 진화량계는 움직이는 거야. 반면에 양유가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가서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치는 거야. 그래서 간상년 그치는 거야. 자, 다시.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작정 외운단 말이야. 진화련, 움직임, 간상년, 그치는 거야. 보통은 많이 그냥 외워. 그게 아니라, 양효가 밑에 있으니까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야. 양효가 이미 다 올라가서 꼭대기가 이미 다 찼어. 더 올라갈 데가 없어. 그러면 목표 달성했잖아. 그러니까 그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운 거죠. 예를 들어 간상련은 산이고 그치는 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양효가 어디에 있냐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움직이고 그치는 거의 컨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90 잠깐만 이거 문제. 자, 요 중에 뭐 하실 말씀 없죠. 이거는 뭐 다 지금 얘기했던 거니까 그죠? 그냥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90 이제 그 구양순이 말합니다. 90은 각설 계사 불시 공자자. 계사전에 공자가 지은 것이 불시 아니다 라고 말했다. 즉 구공이라는 사람이 구공은 그 구양수를 말하거든요. 구양수라는 사람이 구양수가 언제 때 사람이냐? 서기 1000년 전, 서기 1000년 정도 사람이거든. 송나라 때니까. 요때 사람이 벌써 그 계사전은 그 공자가 쓴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벌써 했다는 거죠. 구공이라는 사람이 그 계사전은 공자가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서불진언, 서불진언 글은 말을 다 한 건 아니고 자, 내가 말한 거를 어떻게 다 문자로 표현하겠어? 다 안 되잖아. 또 말은 그 뜻을 다 한 게 아니야. 내 생각을 모든 걸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느낌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해? 또 말로 표현해도
말은 좀 난데 글로 쓰려면 더 어려워. 글로 쓰려면.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 글을 보고 이해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500년 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 사람이 남긴 거는 글밖에 없어. 책이야. 그러면 책을 보고 이해하는데 그 사람 뜻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냐고. 힘든 거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많이 쓰는 겁니다. 서불진언하며 엄불지으리라. 글은 말을 다한 게 아니고 말은 뜻을 다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말로 표현해도 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이런 거라고 하는 거는 대개 타불증간 입상, 입상이라는 거는 상을 세우는 거야. 상을 세워서 그 뜻을 다했다는 일구를 그, 일, 그 일찍이 다 일찍이 본 거는 아니더라. 자, 이 얘기는요. 자, 내 생각이 있어. 그 생각도 어떤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음유, 양유 이런 식으로 상으로 표현한 것들로 다 말할 수도 없다. 다 생각했다는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그 말이 그 말로써 그 뜻을 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기연이 불진지 토를 하나 넣어야겠다. 유기연이 불진기 이 토를 넣어야 돼. 오직 그 말이 그 뜻을 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잖아. 이렇기 때문에 입상 천상 방법은 그 말로 표현한다니까 그 문자가 아니라 그 기호로 표현한단 말이야. 상을 세워서 그거를 다 했어요. 상으로 다 표현을 하였으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강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호랑이 이런 식으로 호랑이를 상징하는 걸로 뭐 표현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하였으니 학자 배우는 사람은 그 말에서 회득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가볍고 얕은 것이고 상에서 회득 이 왜 갑자기 사라져? 갑자기 사라져. 내가 클릭을 잘못 눌렀네. 헐, 황당하네. 내 파일이 사라졌네. 잠깐만. 음, 잠깐만요. 자, 화면 보이십니까? 예. 네. 그래서 학자는 배우는 사람은 말에서 회득은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알아서 이해하는 거는 얕고 상에서 얻는 거는 깊은 것이라. 그래서 왜냐면 문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글로 다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글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글은 다 봐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 그거를 미루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만 얽매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혹시 먼저 여기서 요 중에 하실 말씀. 거기 거기 지금 문장이 번역이 지금 애매한 게 예. 어디? 색칠에 이제 커서 곧 한 칸 위에요. 소위 아니 위 한 칸 위. 여기? 거기서 조금 더 쭉쭉 가시다가 보면 비계 끝에 비계 요거? 예, 부정 간 입상이 진이 일구 이렇게 그대로 보면은 아, 상을 시험으로서 그 뜻을 다함을 못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게 봤다라가 돼버리거든요. 이중부정이니까. 지금 번역도 그렇게 해놨는데 왜냐하면 구공 그 구양수가 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봤다라는 취지로 한다면은 이 두 개 이 문장이 빗자가 없어야 되든지 뭔가 금방 그 강의할 때는 못 봤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그런 그랬어요? 어. 예, 못 봤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문장 그대로라면 지금 이 번역문에는 보면 일찍이 못 본 것이 아니다. 봤다라는 구양수도 봤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지금 이 문맥상으로 보면 구양수는 소위 말해서 글이 뜻을 다하지 못한 걸 못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상을 해야 된다라. 입상이 으로서 그 말의 뜻을 다하는 그 구절을 못 봤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문맥상으로는 못 본 것이 아니라 되면 봤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주자의 어떤 논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은 못 본 것이 아니라 이게 문장이 이상한가? 빗자가 내가 볼 때는 비계에서 빗자가 빠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두 개 중에 빗자가 빠지든지 아니면 뒤에 타 불정에서 불해에서 불자가 빠지든지 뭔가 하나 빠져야 이중 중복 이중 부정은 긍정이니까. 이대로 하면은 구양수도 봤는데 이 사람 구양수도 못 본 건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참 구양수가 못 본 건 아닌데 돼버리면 그럼 이게 사실 이게 아마 동자문이가 이게 구양수야 동자문이가 어디 놓을 건데 이 원문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맥상으로는 구양수가 이 일구를 보지 못했다라 해서 주자가 비판을 한 것 같은 요지거든요. 내가 번역을 어떻게 했나? 번역은 일찍이 못 본 것은 아니다. 이대로 문맥대로 번역을 했어요. 문맥 그 글자대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글자적으로는 맞는데 전체 의미로 봤을 때는 구양수 어느 부분을 과연 자, 탓하는지가 그러면 여기 토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문장 6끊으면. 근데 요거 끊어버리면 이렇게. 거의 부진하며 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부진한 비다. 라토를 아니다 넣는 거야. 부진하죠. 어? 부진하지 맞지? 부진하잖아요. 뭐 이게 맞잖아요. 그 글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말은 그 뜻을 다 하지 못한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그 말은 그 말 자체가 부정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다 하지만 말은
의미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맞잖아요. 근데 B자가 이게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뭐 내가 볼 때는 물론 그렇게 봐도 B라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글은 말을 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말을 다 하고 말은 뜻을 다 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혀 논법에 안 맞고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주는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걸로 나오거든. 비라. 근데 그 끊어도 그래 되긴 되는데 그런 문맥이 이상은 그런 말을 다 이상하다. 하지 못하고 그죠? 아, 말은 뜻을 다 하지 못한다는 거랑 틀린 말이 아니 맞잖아요. 문맥상 그것은 좀 이상해. 알았어. 요거는 예, 내가 예. 체크해놓고 다음에 다시 여기에 뭐 점검 좀 해야 될게요. 예, 고맙습니다. 동자순가 그래 동자문인가 뭐 근데 누구 구양수의 동자문 그래 역동자문에 아마 이게 노는 건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네, 근데 고마워요. 문맥상으로는 결국은 구양수가 이런 의미를 몰랐다라고 논박하는 거거든요. 주자가 이런 주자는 상을 중시하니까 이 상이 뜻 이런 이상으로 그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걸 구양수는 몰랐다. 라고 보아서 그런데 또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사실 이제 이 참 주자 선생이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주자 선생이 역시 굉장히 다 과거에 그 어론됐던 걸 구양석 걸 저는 논문에 간간히 보면 최초로 그 공자 그러니까 역절이 공자작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을 모든 논문에서 구양수를 지칭하는데 그걸 찾아낸 게 이미 주자가 욕을 보고 한 게 아닐까. 사람들이 구양수의 논법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자 선생이 이렇게 밝혀놨으니까 그걸 보고 후대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구양수가 주자 역전은 공자작이 아니다라는 어떤 시원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참 대단한 어떤 그런 뭡니까 근거에 의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면에서는 뭐 이거 반복할 일이고 또 한편에서는 공자작이 아니다라는 데도 논박이 지금 그 뭐 그런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입상을 통해서만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논박하는 공자작이 아니다라는 구양수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논박하는 부분으로서는 조금 약하지 않은가 또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헌학적으로 서지학적이나 문헌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뭐좀 뭔가 상을 잘 못 뽑았는 거 아니냐. 여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주자 당시에 어떤 그 시대 상황이나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그 서지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주자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뭐 대단하긴 한데 조금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근거가 조금 빈약한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는가. 아마 공자작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구양수의 생각을 논박하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어떤 상황일 수 있다. 다만 하여튼 역동자문을 찾아가지고 구양수의 주장을 찾아내셨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탐구력이라는 것은 참 감탄할 일이네요. 주자가 이걸 안 밝혔으면 우리 후대의 사람들도 구양수가 이런 걸 주장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일단 고다음 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에서 미루어 보더라도 굴족 제대로 보지 못한 뭘 보지 못해? 그 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다만
종상하면 설거라. 상 아래에서 설명한 것들, 그 종상, 상을 쫓아서 해석이 애매한데 잠깐만. 다만 요건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화면이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건지. 응? 뭐라고? 화면이 그러니까 하 아래 하자에 그 얼굴 면자가 음. 어떤 특정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문장이 어떤 그 아래 이런 뜻인지, 아니면 상을 쫓아 요 내가 종상 여기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 번역서에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상하면 상 아래에서 설명한 것들만 쫓을 뿐이다. 즉 상을 봐야 되는데 상을 안 보고 그 주공이나 문왕이 쓴 글, 그 괴사나 상점만 효사나 괴사만을 보기만 할 거라는 얘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을 봐야지. 자, 다시 이상에 가지고 미루어 보더라도 이상 추저하야 이상을 미루어 보더라도 부득 얻지를 못하면 뭘 못해 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상 아래 상하면설 상 아래에서 설명한 것만 다만 쫓을 뿐이더라. 그 밑에 그 번역 언해보는 내가 해설 잘못한 것 같아. 좀 보니까 왕보사와 이천은 모두 상을 불신 믿지 않았으니 이제에 예컨대 지금의 곧 불감히 이와 같은 설명을 그 지금의 감이 이와 같다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제 감히 이와 같은 설명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 다만 더 견묘하며 솔도 비겁하며 또한 다만 그 설명한 것이 설명이 불급 미치지 이것에 미치지 못하며 해석이 애매하네. 그런데 가가 있으면 설을 그래도 설을 동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응? 가설. 아니 어디? 앞에 다만 진짜 지 가설 있잖아. 그 지금 음, 셔키라는 거 앞에 가가 붙으면 뭐 가하다 안 하다니까 그 다음에는 동사로 봐야 되지 않았나요? 가설. 뭐를 설명하다
하는 것이 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한 것이 음. 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가 불급한다고 설명한 것이 가다. 그다음 뒤에 견저 이제 그거는 또 다시 읽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 이하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문장을 뭐뭐를 설명하는 것이 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설도라고 해서 도는 말할 도자야. 설도에서 그 말하다는 뜻이 돼요. 그럼 가가 어떻게 됩니까? 가가 잠깐만, 도를 가 설명한다. 또 도를 설 도를 도를 설명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설자를 꾸미는 가짜가 있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동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이 막히네, 갑자기. 또 다만 이것을 보는데 이것을 다만 자 감히 도리와 같다고 설명하지 못한다. 설명하지 못한다. 다만 도가 불급 요거 어떻게 돼? 불급 다음에 뭐죠? 계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해석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적어. 적의자, 개는 허사야. 아, 료는 동작을 완료하는 거고. 완료하는 거죠. 그럼 저것을 보는 것이 완료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도가 음, 저것을 보는 것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이 된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네.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도가 주어가 되는 거죠. 도가 음,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설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앞에 감히 이 설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도 이하가 하나의 문장이죠 전체가. 그리고 그러게. 그 다음 그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 이하 문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원장님이 어디서 지금 좀 이게 지금 난찜 와버렸냐면 이 화면을 그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여기서도 하설을 어떤 지점으로 본 게 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했는데 종상 이하에 있으면 이래 그런데 종상 아래에 있는 지금 효사죠. 효사나 이런 것들의 또 하설이란 그거잖아요. 계사나 효사 상으로서 따르는 것이 근데 따르는 것이 면한다가 돼버리네. 천착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네. 그 화면을 따르지 말라는 거거든. 상을 더 중시하자라는 문장인데 이 화면이 어쨌든 여기는 좀 내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내가 봐도 좀 뭔가 이상하거든. 예, 뭔가 이상해. 여기서 분명히 하면이나 하설은 음, 계사나 효사를 이야기하는 걸로 봐야 문장은 될 것 같네요. 특정한 지점이 아니고. 네. 그거는 그렇게 돼요. 하설이나 하면이나 같은 뜻으로 봐야겠네요. 이거는 상 아래에 있는 설명을 따르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효사잖아요. 효사는 계사잖아요. 음, 네. 효사지 효사. 그거나 그러니까 하설이나 그 하설이나 위에 하면이나 같은 단어라는 거죠. 하면설. 예. 그거나 같은. 요거가 이거 원래 그렇게 예, 예, 이렇게 예, 예, 쓰니까 이거는. 예. 그거는 그걸로 보면 이렇게 문맥이 되긴 되네요. 그것만 하면은 상으로서 하설을 쫓으면 그러니까 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설을 쫓아가면 천착하는 것을 면한다. 그래서 뭐 나는
저 상자입니까? 땅자가. 뭐, 나 항상 저 헷갈리네. 이 문장이 전체적인 요지는 그거잖아요. 상을 중시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왕필과 그러니까 왕보사와 이천은 덕이망상론이었기 때문에 상을 중시하지 않았는데 나는 상을 중시해야 상으로서 그 효사나 이런 걸 상을 가지고 효사 이런 걸 쫓아가야 된다. 주요하게 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주자의 논지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보고 일단 그 문장 넘어가죠. 그렇게. 자, 일단은 그럼 이거 우리는 이렇게 체크해놓고 다시 예, 점검해보고 그 다음 일단 보겠습니다. 예, 예. 내가 뭐는 이제 주자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일찍이 역의 상에 대해서 역상에 대해서 설명을 지었으니 역상에 대한 설명을 썼으니 뭐 역학개문 같이 이런 걸 썼으니 대체적으로 간략함으로써 번잡합을 다스린 것이고 번잡한 것으로서 간략한 거를 어거한 것은 아니다. 다룬 것이지 않았다. 이 얘기는 간략하라고 한 거지. 복잡하다는 복잡하게 설명한 거는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다. 그게 아니라 나는 간략하게 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그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주자 얘기인데 아까 요 부분은 아까 좀 빨갛게 칠한 부분은 해석이 좀 애매한데 그 부분은 나 다시 찬찬히 다시 찾아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다른 말씀. 여기에 제가 이게 좀 재미있어 갖고 쭉 이익구를 좀 쭉 보니까 음, 이제 지금부터 주자의 어떤 자기 관점을 역을 보는 관점을 이제 오픈하는 거죠. 나는 상을 중시하면서 기존의 어떤 주역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지금 자기 나름의 관점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요 번자가 아닌 번시하다 이게 이제 한나라 때에 한대의 상수학의 어떤 번시함을 또 문제고 또 왕필과 이천의 상을 떠난 지나친 간략함도 문제다라고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전체에서 우리가 주자에 그러니까 나는 상을 다시 중시한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후학들이 한테서 특히 왕보자한테 욕을 엄청 먹거든요. 주자가 망쳤다. 뭐 상을 저 의료계에서 보는 쪽에는 뭐 다양한 어쨌든 후대에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있지만 주자는 가감하게 내가 왜 상을 중시하는가. 그렇다고 상을 중시한다고 해서 한대의 어떤 번잡한 번시한 거로 간 것도 아니고 나는 그 한대 상을 취했지만 그 번시한 게 아니라 간략하게 해서 그 한대 상수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극복하고 지나치게 상을 중시하지 않은 덕이망상론에 빠져 있었던 왕필과 이천의 어떤 의리역에도 그 한계도 또 내가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통섭하는 거죠. 두 어떤 큰 흐름을 나는 통섭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주자의 뭐 당찬 이게 저는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핵심적인 어떤 두 개를 결합하는 그런 핵심도 익혀지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 사숙을 했던 이천 선생의 그 자기가 사숙을 했지만 스스로 뭐 자기가 사숙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천 선생의 그러니까 자기한테 스승이죠. 스승이 그릴지라도 자기의 관점이 섰을 때 아닌 거는 정확하게 어떤 논평해내면서 비평해내는 학자로서의 그 엄밀함 이런 거는 우리가 주사의 어떤 중요한 학설도 중요하지만 학문하는 태도를 우리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더구나 이천이 1010
1033년에 태어나고 저 주자가 1130년에 태어나거든. 약 한 100년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감히 그걸 어떤 자기 학문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사수겠지만 어떤 정자도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주자는 냉정하게 그 비평을 하는데, 그 이후의 학자들은 주자, 물론 우리가 저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사람들이 주자를 추앙하는가, 원체 학문이 깊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고 하면은, 더구나 그 100년 사이의 변화랑 예전의 100년이라는 사실 큰 변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자기가 사수한 사람에 대해서 비평할 건 비평하는데, 지금 우리가 800년이, 주자가 죽은 지 8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고 전혀 다른 어떤 세계, 그 당시에는 봉건 세계라면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어떤 그 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겪은 8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우리가 어떤 주자 자체에 그걸 비평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주자 정신에도 어긋난다. 주자는 자기 스승도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비평해 나가면서 학문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좀 특히 한국이 조선 성리학이 주자 일색으로 가면서 그걸 탑습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주자의 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글에서 좀 우리가 핵심적인 사고를 좀 해야 안 되겠는가. 저는 여기서 또 그런 행간을 좀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아니, 대단하죠. 사실 자기 위에 스승을 그 내놓고 이름을 금행해가면서 어찌보면 의리하게 원조 조종이잖아요, 왕필이. 그 왕필이 그 너무 간략하다 하면서 정확한 학문적 그런 엄밀성을 취하는 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거는 주자의 그런 학문의 엄밀성, 핵심성, 이걸 오히려 우리 이 시대는 배우는 것이 주자의 뭐 여러 가지 논법이나 뭐 그 주장보다 더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덕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서 주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대단하십니다. 좀 지나쳤나요? 저 일방적인 건가요? 이 주자 선생님 분명히 양면성이 있는 게, 너무 하늘 그 뭐죠? 너무 산이 높으니 골이 깊은 거죠. 너무 저는 대부분 이대한 뭐 지역에도 아까도 뭐 고양수가 가히 그렇게 했다는 걸 누가 찾았겠습니까? 그분이 다 과거의 모든 증거를 다 찾아가면서 자기 학을 세웠다는 건, 와, 근데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좀 신기합니다. 그러게 감탄할 말이야. 따름입니다. 예, 감탄할 따름입니다. 하여간 이 이후부터는 이제 주자의 자기 학석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미리 조금 예습을 재미가 있어서 미리 봐서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 이후부터는 계속 비슷한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나오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편집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의뢰에서도, 주자 의뢰에서도 뽑아오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 뽑아가다 보니까 비슷한 류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는 편저자의 그것이, 주자가 일목요연하게 쭉 이 책을 이어서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나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유념하면서 봐야겠더라고요.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왜 주자가 잔소리같이 하느냐. 그건 편저자의 몫이었다라는 걸 새로 알았습니다. 말다이지만 새로 알았다는. 아주 자, 재밌더라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그 평만주를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90 이야기인데요. 이거 좀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이거 90은 요소파. 이거밖에 없네. 구공은 구양수로 자가 영수 호는 치옹이며 만년에는 6일 거사라고 하였다.
계사전이 공자의 저서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구양수의 문충집에서 동자가 질문하기를 계사전은 성인이 지은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기를 어찌 계사전만 그러하겠는가 하고 계산 외에도 다 주장을 했네요. 문헌전과 설계전 이하의 것도 모두 성인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여러 주장이 뒤섞여 있으니 한 사람의 말도 역시 아니다. 예전에 역을 공부한 잠깐만. 여기서도 보면은 문헌전이나 설계전도 그렇다는 거야. 이게 다 이 사람 다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문헌전과 설계전도 공자가 쓴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이 쓴 거다, 사실은. 예, 섞여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예,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전에 역을 놀랍지 않- 그죠? 저는 이 주장 이 부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조금 더 이야기하죠. 뭐 요거 근데 끝내고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1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건 대단한 거야. 대단하죠. 컴퓨터도 없었잖아. 그리고 뭐 서지학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지? 근데 이제 뭐 말씀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하면 구양수 선생이 굉장히 학문이 깊었던 거죠. 사실은 그 계사전을 저도 지금 보면서 계사전을 보면 일관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쪽 이야기도 있고 저 이야기 뭐 그래서 요즘은 뭐 한때는 또 이게 계사전 같은 경우는 도가 계열의 진공 교수 같은 대만의 진공 같은 교수에는 이 도가역이 아니냐 도가 쪽 계열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 섞여 있고 한 사람이 글이 아니고 물론 처음엔 한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더라도 이후에 다른 글들이 계속 삽입돼 들어가면서 편집돼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글 전체가 어떤 수밀관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그리고 문헌전은 하고 계사전하고 완전히 그의 어떤 결이 틀리거든요. 그런 걸 이제 고양생이 학문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걸 찍어낸 거죠. 그래서 딱 했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 까만 거 예전에 앞에 한 사람의 말도 역시 아니다. 저는 이 말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여러 사람들의 편저자 해가지고 섞여 들어갔다라고 봤다는 그 당시에 구양수가 우리보다는 그 당시에 학문이나 이런 걸 보는 해독력이 우리 시대보다는 더 앞서 있을 거니까 그 당시에 좀 더 예전에 가까이가 있으니까 구양수 선생도 그런 어떤 문장의 결 같은 걸 보고 그 어떤 서지학적으로 보다면 어떤 문장의 결 같은 걸 보고 뭔가 좀 서로 다른 류의 어떤 주장들이 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시죠. 예, 예전에. 예전에 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강설하면서 자례하여 디스크 모아서 설명한 것이 일가가 아니다. 이게 뭔 말이지? 뭔 말입니까 이게? 여러 학파에서 다 했다는 얘기지. 예. 그 이야기구나. 한 사람이 했다는 말을 설명한 거구나. 한 일가가 아니다. 따라서 혹 같기도 하고 혹 다르기도 하며 혹 옳기도 하고 혹 틀리기도 하여 그 선택한 것이 정미하지 못하여 병을 해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어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네. 오, 오, 대단하잖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정말 대단한 게 천년 이후에 지금에서 이제 서지학적으로 발달해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대단하죠. 근데 이걸 주자는 아니다 하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주자는 분명히 이 결이 좀 주자 정도의 실력이면 고양수 한 주장을 알아듣고 문장 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서지학적으로 아니더라도 주장하는 바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주자 정도면 인지하셨을 것인데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도 조금 주자 선생님 너무 그 사마천에 공자설에 너무 매료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즉 계사전은 공자가 홀로 저술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여러 사람의 저술을 모은 것이라고 구양수는 주장하였다. 뭐 저는 그건 공감합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요 구양수의 책을 찾아보면 이런 말은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네, 대단하네. 예. 정리하면서 이걸 넣은 겁니다. 그대로. 그런데 내가 이 원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구양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글을 짓지를 못해.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여러 주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그렇고, 다만 이제 그 내가 이걸 알아낼 수 있느냐, 내가 그 문장을 보고. 네, 예. 나 잘 못해 거기까지. 거기 못 미쳐 내가.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예, 예, 예. 이 구양수의 주장이 옳다 어, 틀리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음, 왜? 내가 문장을 보고 이건 A가 쓴 거고 B가 쓴 거를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 이제 이 말은 이제 구양수의 주장의 어떤 타당성을 이제 검증하는 게 서지학적으로 검증할 부분이 있고, 구양수는 이제 제가 볼 때 문맥이나 문장의 어떤 흐름을 보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원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런 관점을 한 가지고 보시면, 에, 문헌적 같은 거는 완전히 결이 틀린 문장이거든요. 완전히 결이, 특히 문헌적 같은 글쎄, 경우에는 근데 예, 그거는 한문으로 글을 써본 사람이 알아. 그거는 우리가 내가 한문으로 글을 쓰지 못하잖아. 한문으로 시를 쓰질 않거든. 그래서 그거를 읽기는 해도 내가 쓰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감이 안다고 말을 못해. 이거를. 글쎄 뭐 그런 내가 지금 제일 항상 제가 이 개사 그러니까 그 역전의 저자론에 대해서 지금 지금 원장님 같은 견해가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서지학적이나 이렇게 뭐 음양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음양론이 어느 때에 있었으니까 개사전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는 뭐 공자 저자가 아니다. 개사전이라는 게 춘추 전국 말기에 있었던 거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서지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저는 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정도 학문이 안 되니까 그 문장의 결을 가지고 문장의 흐름이죠. 흐름을 가지고 논하지 않는다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불추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느껴지거든요. 문장을 보면 아 이거는 그 당대의 어떤 주장이 아닌다라는 저는 느낌이 오는데 솔직히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신에 너 무슨 근거야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촉이죠. 감은 이 문장은 이쪽 결하고 틀리다. 그런데 그걸 증명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자기 감이니까. 그래서 이전에 앞선 사람들이 그 역전에 공자작이다 아니다를 논할 때 문장의 결로 갖고는 이야기를 못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거는 지가 느낀 거니까. 또 그리고 상당히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너가 과연 그런 결을 느낄 만큼 너가 알아 이렇게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하면 응하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문장의 결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음, 좀 그게 저는 불만이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근데 지금 원장님 또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감히 논문에 쓰기에는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이거 또 평만주 하나 더 봅시다. 좀 내려가서 이거 최한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읽고 넘어가요. 근데 자, 여기 최한기 이상의 이야 방법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최한 최 어디 어, 네. 이상의 방법으로 미루어 연구해 보아도 얻지 못하면 다만 상만을 쫓아서 설명한다. 최한기는 기에는 반드시 이치가 있고 이치에는 반드시 상이 있고 상에는 반드시 수가 있으며 수를 따라 상을 통하고 상을 따라 이치를 통하고 이치를 따라 기를 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근데 제가 하나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왜 갑자기
최항기를 넣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설명한 데 딱이어서 그러겠고.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 이게 나타나서 쓴 거지 뭐. 아니, 최항기가 왜냐면, 최항기는, 어, 아니, 나는 뭐 취지하고 아니라 또 취지를 들으니까 또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하여간 대단합니다. 뭐 최항기를 이렇게 끌어왔다는 게. 근데 내가 지금 이 문장 전체에서 보면, 어, 최항기가 기론자거든요. 조선 마지막 그런 성리학의 기론자로서의 어떤 정리를 한 건데, 여기는 보면 기와 이분은 이 뭐죠? 기운기자하고 또 하나는 기록할 기자, 이 두 개를 제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기의 논거로 삼는데, 여기서는 또 아닌 게 좀 보여가지고 또 이런 주장도 했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의아했었어요. 왜냐면 쭉쭉 보면 기에서 수로 가버리거든요. 상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야, 이런 또 주장도 했네. 기론자인데 뭐 진행적인 기론자거든요. 이건 참 원장님도 대단하십니다. 이런 걸 또 어디선가 찾아보셔갖고. 또 그래 갑자기. 아니, 왜냐면 진짜 하는 뭐 여담으로 그 원장님 최항기를 어떻게 하시가 진짜 넣은 거예요? 나 진짜 궁금했어요. 이거 보고. 나 한의대 할 때 공부했어. 한이, 최한계에 대해서 연구했어. 한의대 다닐 아, 때. 아, 그러셨지. 왜냐면 최항기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요새 최근에 이제 뭐 좀 누군가 좀 알렸냐면 돌 김용희 선생님한테 최항기의 그 번역서도 내고 또 강의를 해서 이제 최항기가 많이 자기가 최항기 학맥을 읽는다로 스스로 이제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좀 대중화됐는데, 저도 뭐 그 강의 안 들은 최항기란 분은 몰랐을 건데, 그 그래서 당시에 한의대 다닐 때 본과 예, 1학년 때 예, 예, 예. 그때 기칙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최한가 아, 쓴. 예, 예, 그거를 예. 아, 원서를 놓고 강독을 했어 아, 우리들끼리. 아주 스터디 아, 그룹을 했거든. 그래서 아, 이제 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를 이해를 해야 예. 사상의학을 이해를 하니까 사상의학을 공부하는데 그 하나의 이제 입문서라고 그럴까 아니면 베이스 바탕서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 기칙체의를 공부를 했지. 아, 아, 그때 한 몇 달 걸렸지. 기칙체의 좀 보느라고. 그 기아 기철학자인데 그죠? 그때는 이제 책도 음. 별로서 그 복사해가지고 원서 복사해서 했어요. 지금 번역 잘 돼놔도 지금 번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분이 책이 꽤 있더라고요. 내가 한 두세 권 그 번역서를 뒤에 그런 게 나왔지. 그때만 예, 해도 예, 그런 얘기가 없었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때 내가 철학과 무슨 교수가 그 최양희 연구한 분이 계셔서 찾아가서 나 자문을 중구한 적이 있었거든. 어, 그런데 그분이 놀라더라고. 자기가 쓸 당시에도 전혀 없었고 찾아올 수 없었는데 그렇지. 학생이 그때 내가 학생 응, 신분이니까 학생이 응, 찾아와서 이거를 얘기한 거 자기가 놀랬다고. 그러면 다 최항기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서 잊혀진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그 벌써 그 어, 언제야? 그때가 그때 벌써 더구나 더 그렇지. 오, 그때는 더 그렇죠. 한 40년 전, 3, 40년 전 얘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때만 해도 더. 맞아. 최항기가 쓴 게 운하척흠도 있고, 나도 이거 보려고 책을 사다 놨고, 근데 내가 그 운하척흠은 뒤에 알죠? 이제 그 농학 연구하고 식품연구원 가서 최양의 응, 거 보니까 응, 그 옛날에는 굉장히 대단하게 봤거든. 응, 근데 그 이쪽 내가 본 분야, 다른 분야인데 응, 최양걸 응, 다 본 건 아니고 응, 내가 이제 관심 응, 쪽 분야 봤을 때에는 응, 최양계가 생각보다 그 틀린 게 많아. 잘못 비뀐 게. 응, 그러니까 그 특출나고 대단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분은
그 갖다 쓰고 한 것들에 너무 많은 걸 쓰다 보니까 그 옷 팔 때 내 좀 잘못된 거, 더 착각 이런 게 생각도 많더라고. 그 제 기억으로 저도 그때 잠깐 뭐 이렇게 차기를 이제 새로 조명돼 가지고 한국의 어떤 유학에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제 거론되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칸트 철학까지 갖고 왔는가, 서양 철학을 과감하게 갖고 와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서, 물론 지금 보면은 뭐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어설프다 그래야 될까요? 뭐 좀 많이 요즘 보면 뭐 초보 수준이겠지만 그 당시에서는 뭐 가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온다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지. 제일 먼저 남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그거는 대단했던 거 아닌가 상당히 싶어요. 박학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박하겠죠. 서양 걸 다 박학한 공부하고. 정도가 엄청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과학, 문학, 네, 사회, 물리 뭐 모든 네. 걸 다 막나. 그리고 그것도 서양 학문을 다 갖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어.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예, 이제 때로는 그 오류들, 예. 어떻게 보면 사소한 오류일 수도 있는데 이 그런 것들이 곳곳에 흔적들이 있더라고. 우리도 오류도 쓰다 있고 보면 뭐, 못할 때 생기잖아. 꼭 그런 식이고. 뭐 오류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보면 너무 얕은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그걸 대단한 거지. 받아들여, 그 그 당시에는. 당시 그걸 받아들였다. 천문학 같은 거 어, 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했던 거는. 어쨌든 대단한 분이셨어. 내가 공부하는 바로는 그랬어. 그래서 야, 참 이걸 이 사람의 뭐 한 몇십 분의 1이나 쫓아가려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저도 그분 글 하나 쓴 걸 보고 내가 어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약간 매료지. 그래서 막 아까 책도 사고 했는데 볼 시간이 없네. 욕심 가다 막 보겠다고 했는데 10분간 휴식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참 대단한 분이죠. 에, 그래서 아시도 어쨌든 최악기를 아셨다는 것만 해도 시야가 굉장히 넓으시다. 아이고 또 갑자기 왜 그러셔? 아니 솔직히 깜짝 놀래요. 우리 왜냐면 기철학인데 어떻게 기철학을 하면 아, 창의성이 날까? 참고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 우리가 뭐 주기파, 주리파에서 음, 학자들 옛날 성리학도 음, 구분을 하잖아. 음. 그 엄밀히 말하면은 나도 이거 이제 그 세미나 때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나누는 게 요즘 학자들의 입맛에 맞춘 것뿐이야. 그런 면도 있지. 완벽하게 기만 얘기 이러지 않아. 이와 이를 다 말하는데 요걸 좀 더 말하고 이런 차이거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주기파는 뭐 기만 얘기 아니야. 그거는 원서를 안 읽어봐서 그런 거야. 그 책을 다 안 읽고 껍데기만 읽고 남 쓴 거를 해가지고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 아무래도 그 서양 학문이 제일 핵심이 개념 정리잖아요. 개념 음, 정리라는 거는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저것. 음, 우리는 그렇게 의 것 저것이 구분을, 공자부터 그런 어법이 그런 게 없잖아요. 구분 안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인이 뭔데? 이거 지금도 규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서양어는 용어 규정부터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갈라지잖아요. 클래시파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분류화 돼버리는, 분류하기 일종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도 서양적 관점에서 리기라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기로 붙일까, 이거는 리로 붙일까. 어, 그걸 이제 도식적에 빠지지, 그럴 도식화야.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시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얘기하자면 홍길동이다. 그럼 홍길동의 저서를 다 읽은 게 아니야. 그리고 껍데기 남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갖다 붙이고 일부분만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수가 많더라고. 그게 뭐 나도 그 말에서 좀 공감을 하나 더 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이항 선생을 한 자, 줄이 아니죠. 이학파를 주기 추론한 건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리를 이제 중시하고 굳이 어, 이야기하면 이 선생은 기를 중시한다, 기 중시자라고 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리를 중시한 건 맞아요. 저쪽 이항이. 근데 율곡 유의 그 사상이나 그
우암송씨나 이런 그 계열을 보면 그 사람도 다 리론자야, 리론. 피론자가 아니야. 근데 두 개를 구분하려니까 자꾸 이 율곡의 기론을 뭐 집대성하고 근데 분명히 네가 많이 섞여서 말을 애매하게 하니까 이에 그래 율곡의 저 태계의 리론을 전복하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계속 그 부분이 이상하다. 왜 율곡학파를 기학파로 버릴까? 물론 율곡은 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분도 베이스는 리거든요. 리학이거든. 예, 리학이 깔려 있는 건데 그래서 좀 나는 그게 조금 의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분류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생긴 착오가 아닌가 싶으네요. 예. 예. 뭐 도식화하다 참고가 되는지 보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이 선생님이 귀철학자라 물론 귀를 주장하긴 했지만 음. 귀철학자라 크기에는 상당히 너무 강하게 주장한 거 그래서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나 우리나라 학문을 서양의 잣대에 맞춰서 재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오류가 범. 그 과외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 된 이유가 뭐 그건 추측은 진짜 이건 요 논의 이야기인데 일본이 했던 어떤 그런 일본은 그런 걸 잘하거든. 구분을 잘하고 그렇지. 그 구분법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닌가. 그 애들이 우리의 조선 유학을 그거는 그렇게 구분한 걸 그 그대로 우리가 당시에 파동이 서양 아닌가 이런. 철학이나 아니면 서양 과학 내지 않은 모든 학문의 시스템 자체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가고 일본의 시스템 다 반영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의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이 그 당시에는 무지하게 앞섰으니까 그리고 학문의 시스템을 서양 과학을 일본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가. 그 그 대표적인 게 이런 식이야. 예전에 그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것들 역사 민족사관 학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본 그 사관을 비판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그 논리가 그대로 돌아가.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신채유라든지 모든 사람 논리가 사실은 일본 논리거든. 일본 세운 학문의 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당착에 빠지지. 이제 뭐 그런 것 같더라고. 뭐 내가 보기에 뭐 에휴, 순간 임 선생님 괴로우시겠다. 어? 듣고 있는 임 선생님 괴로우신 것 같은 한 10분간 휴식해야 안 되겠어요? 아, 듣고 있는 사람 괴로운데.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그러시죠. 뭐. 한 예, 10분 그래 쉬고 그다 가시. 지금이 23분이야. 10분 쉬었다가 30분에 다시 좀 하죠. 자 그러면 잠깐 그 10시 30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